31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되겠죠. 자 3.1운동하고 관련돼서 꼭 알아둘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그 기회로 이 운동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고종인산일 장례식 그 다음에 어, 이 3.1운동 중에 일제 대표적인 만행이 어떤 게 있었느냐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이 3.1운동의 결과 영향은 어떤 게 있느냐 그 전에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28 독립선언이 있었죠. 동경 유학생에 의해서 자 최대의 결과물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이제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예, 민족운동에 자신감을 주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제암리 학살 이게 있겠죠. 자, 김광재, 서상동 등 대구 광문사에서 시작이 된 운동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있죠. 대한제국이 진 국채, 나라 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 예. 순종의 인산일 그러면 이건 60만세가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이 60만세라든지 광주 학생운동에서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이 되었는데 이 학생들이 당시 일제에서도 이런 독서 클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를 갖고 확산이 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 그림은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와 관련된 것은 1차 갑오 개혁이 되겠고요. 자, 1894년 양력 7월에서 이제 12월 1894년 갑오년 내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군국기무처가 핵심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갑오 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고서 논의가 되었고 친일적 성향을 가진 박영효 모든 갑오개혁의 을미개혁 등 모든 개혁에는 온건한 이제 김홍집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인데 2차 때는 일본의 영향력과 박영효가 개입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개혁 내역을 보면은 1차 갑오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대개혁이 되겠고요. 2차 갑오개혁에는 이제 주로 지방제도라든지 사법제도, 그다음에 교육제도와 관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정치와 관련돼서는 사회적인 분야의 변형이 있는데 신분제 폐지했죠. 예.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건적 악습 이런 거 다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6조를 8아문 그 다음에 어떤 입헌 군주제적인 이제 군주권을 좀 제한하는 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국왕은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쳐낸 게 아니라 대신 참찬들과 같이 하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게 좀 있는데 1차 가보기 때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량형이라든지 뭐 화폐 도량형 이런 것 등을 이제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무슨 뭐 공납 현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 등 특징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은 이제 뭐 중앙은 뭐 잠깐 말하자면 뭐 이제 아문에서 이제 7부로 8아문에서 부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와 사법제도가 조선시대는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지방제도를 먼저 이제 그 기존의 8도에서 23부로 개편을 하고 지방관의 사법권을 없애고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통시켰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함을 통해서 한성 사범학교 등 관립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2차 가보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수부를 두었다. 국왕이 이제 군권을 장악하는 원수부, 황제권을 이렇게 강화하고 이러한 내용은 이제 그 광무 개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7년부터 광무 연호를 썼죠. 러일 전쟁 전까지. 원수부는 이제 1899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무에서 또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제 군제를 표명한 대한국 국제 알아두시고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양력, 그 다음에 단발령 이런 것 등은 을미 개혁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1차 가보객에서 알아둘 것이 이제 개국 기년, 조선 건국 1391년을 1년으로 해서 쭉 나아가는 제도죠. 그 다음에 2차 을미 개혁 때는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오군영을 2형으로, 구전의 그 오군영을 2형으로 통합하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둔 것은 이제 그 개항 이후 통리기무화문을 설치를 하고 그 이듬해 이제 2형과 90군대 무이형 장어형과 별기군 체제 요게 되겠죠. 예. 그래서 1차 가보계획에서 경제적인 거 이게 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론의 장을 펼치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계급화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수도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있다. 심지어는 백정도 있어요. 박성춘이라는 인물에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독립협회가 있죠. 서재필 등이. 자, 이들은 독립문 건립을 해서 성금을 모았고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철구를 규탄하면서 저지시켰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자, 이런 이제 공론의 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힘을 기르자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자강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의 힘을 강화시켜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자유민권, 그 다음에 이러한 이권 수호 운동을 통해서 자주국권을 도모했죠. 자, 이러한 그 자유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관민공동이라 가지고 이제 만민공동을 넘어서서 정부와 교섭을 해서 건의를 올립니다. 헌의 6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그런 관제를 담은 헌의 6조를 건의했는데 고종은 이걸 받아들인 척 하면서 보부상으로 구성이 된 보수어영단체 황국표표를 통해서 독립회를 기습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해체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 박정향이라는 좀 진보적인 인물이 잘 코드가 맞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독립 협회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서 이제 그 애국계몽운동단체라는 것이 이제 그 노예 전쟁 이후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신민회라는 이제 비밀결사 단체가 있죠. 1911년까지 105인 사건으로 해체될 때까지 이 신민회는 이제 그 애국계몽운동은 교육 산업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환으로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평북 정주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고 자기회사 태극성 같은 기업 설립,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 해산된 단체 대한자강회라는 것이 있죠. 직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한다. 동학농민운동 때 이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사항이죠. 그래서 직강소를 중심 자치행정기구죠. 농민들의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아까 2차 가보기 할 때 제가 빠뜨렸는데 그 개혁의 그 강령 정신을 담은 것이 바로 홍범 14조가 되겠죠. 이건 2차 가보개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4번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제국 외교 고문에 임명이 되어 자 이게 스티븐스 사살 사건인데 1908년에 있었죠. 장인환, 전명훈 두 의사의 콤비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게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1차 한일 협약이 있었죠. 널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외교 고문이 되겠고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가 부임을 해서 화폐 정리 사업 등을 주도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삼국 간섭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그 전리품으로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얻게 되었는데 이 요동반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해서 욕심을 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반환토록 간섭을 하는 사건이죠.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의 영향은 결국 앞서 던져놨던 신민회가 해치가 되는 것이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과정. 자, 갑신정변 직후 1884년 12월에 쓴 갑신정변 직후 청의 간섭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고종 부부는 이런 청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가까진다는 조로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이제 한반도에 거점을 해서 남해안에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상안으로 피신한 거 아간 파천이죠. 왜 도망갔느냐 거기로 이거는 바로 을미사변하고 관련되어 있죠. 을미사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아주 무섭도록 처절하게 피살됐죠. 그래서 또 러시아가 이제 가까워지려 접근을 하니까 이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의 도움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군산인데 여기 동상인데 이제 군산 출신 사람으로서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어요. 을사의병. 이후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 자, 1910년대 항일 운동 중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비밀 열사 형식의 두 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독립의금부를 조직한 임병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제 호남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남 쪽에서는 대한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죠. 풍기, 대구 쪽에서 중심을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박상진이 주도를 했는데,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대한제국을 재건하려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국권 단화 연구소를 발송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해체됐고요. 대한광복회는 이제 박상진이 주도를 하면서 여기는 좀 더 좀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제 협력하는 친일 부호들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들으면은 이제 뜯어내죠. 군자금을. 이런 활동 등을 하고, 여기는 대한제국 재건이 아니라 공화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특징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하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열사가 되겠죠. 국권 심사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 이게 통은 앞을 통자예요.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국작전을 지휘했다. 총대장은 이제 이인영이라는 사람인데 부친상을 하면서 낙향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군사장인 허위가 이어받았었죠.
논설, 단연 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거 담배를 끊으면서 그 채권에 뭐 앞장서는 나라 빚을 갚는데 앞장서는 거죠. 국채를 갚는데. 글쎄 뭐 이 사람은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뭐 국제 보상 운동과 관련된 인물이 이제 대표 인물이 양기탁이 있죠. 아까도 나왔었지만 이거 아니면은 이제 그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공을 썼던 장지연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렇지만 뭐 몰라도 이런 문제는 풀어내 지장이 없습니다. 36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뭐의 무장 독립투쟁. 자, 국민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여러 부대를 통합하여 재편이 되었다. 총사령에 양세봉이 나왔고 만주사변 이후 중국 의용군과 남분일 때. 자, 1930년대 들면서 일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만주로 진출합니다. 만주사변 1931년 이듬해 만주국 설립. 그러자 만주 내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한중 연합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뭐 서간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북만주 이 두 군데에서 각기 활동하던 민족주의 계열의 항해 무장 독립군이 있었는데, 남만주 쪽에서는 이제 그 국민부, 국민부 산하 군사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설립이 된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세봉 장군. 그래서 대표 인물도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예. 그 다음에 북만주 쪽에서는 이제 그 혁신의회라는 조직체가 있었죠. 요 산하에서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군인데 이 무장 조직은 이건 한국 독립당, 군과 당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지청천 장군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중국 호로군과 같이 연합을 해서 여기는 전투 네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시호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등등 요 네 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감도 참변 바로 직전에 그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1920년 10월. 이때 그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 등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독립군들이 다 연합을 해서 싸웠었어요. 근데 이 부대들이 간도 참변을 해서 만주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기 힘들다. 당시 이제 소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약소민족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소련령 극동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독립군들이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강제 무장 해제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죠.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평이 된 것은 조선의용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근간을 이루는 것은 김원봉이 조직했던 조선의용대에서 화북지대라는 이제 이탈된 조직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팔로군 공산군과 같이 괴를 같이 했고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투입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이건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외에도 미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됐죠. 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창설이 된 것은 1938년 10월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여기 나오지만 이제 그 본대는 국민당의 그 통제를 받는데 여기를 벗어난 다다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결국 중국 공산당 쪽에 들어가서 근거지 연안 쪽으로 들어가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돼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진주에서 시작했고 공평하게 그렇다면 공평, 형평 백정들의
권익을 위해서 차별을 없애주려는 운동. 형평운동이 있죠. 예, 조선 형평사 1923년부터.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이 된 것은 앞서 나왔었던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반용대응인 것은 3.1운동이고,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 예. 대한자강회는 이제 그 헌정연구회 입헌군주 정치를 표방하는 그것이 이제 대한자강회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이제 민의 중심이 되는 이제 공화정을 이제 공화정으로 확실히 나은 것은 이제 신민회가 되겠고,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강해진다. 자강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산업을 진흥시키고 뭐 교육을 이제 뭐 이렇게 힘쓰고 이런 것이 바로 주권이 이제 그 흔들리는 이제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이 승리한 후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배워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자. 당장에 있는 어떤 의병보다는 이런 쪽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권 통물을 1898년 발표한 것은 서울 북촌의 부녀자들이 조직인 찬양회에서 이러한 여권을 신장을 표방한 여권 통물을 발표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정점한 것은, 자, 이 시기는 어쩌고저쩌고인데 조선물산공진회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 토지사업이 1910년대에 있었죠. 예. 그럼 일제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일제는 헌병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가혹한 통치죠. 대표적인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법안이 바로 법령이 조선 태영령이 있죠. 예. 그래서 조선인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결 처분권이 있어요. 재판 거치지 않고도 형벌을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헌병 경찰이.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통제하고 뭐 연고 없고 뭐 미신고된 거 다 뜯어가죠. 자, 1910년대 이러한 무자비한 통치, 1920년대 좀 풀어주는 무단 통치, 그 다음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즉,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대륙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 그래서 1937년부터 황국 신민의 서사령과 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1938년에 우리나라의 인적 부적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그러니까 요 시기를 1937년 이후를 민족 말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1920년대에 그 일제가 좀 약간 유화적으로, 기만적이지만 유화적으로 좀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일제가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예,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원산 총파업,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유화적으로 하니까 뭐 이런 파업이라든지 쟁의, 노동쟁의, 소작쟁이 이런 게 있게 되죠. 원산 총파업 1929년, 나운교의 아리랑 척상현 1926년이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선 태영령이 존재하던 시기는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을 것은 우리말을 힘써 모으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죠. 우리말 큰 사전. 최현배 한글학자. 우리말 큰 사전 나중에 나오게 되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하는 단체 바로 조선어학회가 되겠죠. 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를 이제 다시 개편해서 만든 단체인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결국 해체가 됐죠. 자,
이들의 업적은 우리말 큰사전 외에 여기 나온 것처럼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 같이 문자 복음 운동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자, 제국신문은 이제 그 부녀자들을 위해서 한글을 좀 썼죠. 서민과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승만 박사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태극서관을 건립하여 서적을 복원하였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거 신민의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와 관련이 있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자, 이것은 김규식, 여운형 등이 주도해서 설립한 신한청년단이라는 중국 상해에 결성된 단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모태가 되는 것인데, 김규식을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1919년 보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문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정했다. 자, 이거는 이제 1907년 대한제국대 학보산하에 뒀는데 주시경 선생, 한인샘, 지석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이제 먼저 나오고,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 잡지 갸갸날 한글날 제정하고, 조선어학회가 이러한 진짜배기 한글을 위한 그런 연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40번 가나인문에 대한 설명을 한 거. 얼굴만 봐도 동그란 얼굴의 백범 김구 선생님, 이렇게 생기신 분 영훈영 선생이죠. 자, 백범, 몽양, 대한민국 정부 주석, 아까 신한청년회에 있었죠. 남북협상 참여,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하면은 이제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그 단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이끌어냈습니다. 1932년에. 그래서 일본 동경 천황에게 폭탄 투척, 안타깝게 실패, 윤봉길 상해 홍콩공을 의거, 실학과 대장 등 많은 사람 살상.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사람은 의열단을 조직했고, 아까 문제에서 선지에서 나왔던 조선 의용대를 조직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이 되겠습니다. 틀렸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가 꼭 알아둘 것이 이 좌우합작위원회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방 직후 8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이 치안 행정 이것을 이제 담당을 했었죠. 예,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기억디귿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척성 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 우남 이승만 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